윤석열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수인들,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키고 그러다 보면 100% 충성한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내일 당장에 한덕수 탄핵하고 4월 4일 아무리 늦어도 4월 11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탄핵해버려야 됩니다. 최상목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산을 해가지고 심판을 투입을 하는데 그 심판을 투입하고자 배정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 유리할 것 같은 심판은 투입을 하고 불리할 것 같은 심판을 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공정한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내란을 계속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장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 정신에 위배됐다, 헌법을 어겼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는 강요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까지 기한을 줬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중대한 결심,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임세훈 소장님 결국은 탄핵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덕수뿐만 아니라 한덕수를 포함한 그 내란에 동조해왔던 의심되는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저는 당연히 역풍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역풍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역풍이 있습니까? 일단 국민만 믿고 가면 됩니다. 일단 한덕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각은 되긴 했지만 판결문에 명확히 나옵니다. 당신은 위헌했다고, 법률적으로 위반했고 위헌했다라고 나오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파면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을 뿐이지 당신이 위헌적인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헌적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위헌했고 위반했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한 것처럼 한덕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에 최상목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그런 의지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탄핵하는 거죠. 이거를 뭐 줄탄핵이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줄탄핵도 해야 되죠. 왜냐? 줄 거부권 했는데 줄탄핵을 못합니까? 국회의 권한을 반드시 더 행사해야 된다 보고 윤석열과 지금 대행이라 하는 작자들이 하는 짓이 거부권 마구 행사하면서 헌법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왜 우리가 권한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론 그런 거 무시하세요. 역풍 이런 거 없습니다. 잘못했는데 그걸 지나가면 그게 역풍이 부는 거지 잘못했는데 탄핵하지 않는다? 절대 그러지 않고요. 국민들은 다 응원하고 지지할 테니까 저는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 행사 다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회의도 정족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은 그 위반하는 국무위원들 다 탄핵을 이렇게 하면 네. 결국은 국무회의가 이제 불능에 빠질 거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바로 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국무회의가 이렇게 뭐해서 의결이 안 되면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그게 15일인가? 자동으로 예. 바로 자동으로 발효가 되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도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발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려 할지라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되는 분이 우원식 의장이기 때문에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원식 의장이 지난주에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건 답이 이미 정해진 거죠.
최상목도 잘못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도 안 하면 당연히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만드신 거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할 수 있는 명분을 다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권한쟁의로 만약에 청구해서 결정이 나올 때는 승계 집행문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 하나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의원들 중에 그 일을 바로 지금 한덕수를 다시 탄핵했는데 탄핵 소추했는데 그 최상목이 다시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또 바로 요구를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 승계 집행문에 의해서라도 바로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거를 민주당에서도 보여준 것이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자의 조선일보나 이런 데를 보면요. 또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바꾸겠다는 논의를 벌써 시작을 합니다. 이자들로. 예. 그래서 2명만 있어도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꾸자라는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아예. 다 탄핵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럴 각오를 임해야 되는 그런 정도 상황인 거고, 저는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최상목은 생각해 보십시오. 기재부 장관이라는 자가 환율을 막아야 될 자가 환율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는 미국채에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없어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이 없어요. 이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오래 가건 자영업자가 죽어나가건 민간인들의 또 연체율이 높아가지고 빚이 늘어나고 있건 국가경제 신인도가 떨어지건 간에 내가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을 때도 내가 벌어놓은 돈 있고 앞으로 내 주변에 있는 다 기득권들이고 한데 뭐가 힘들까? 이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깨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주 비상한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내일 당장에 한덕수 탄핵하고 4월 4일 아무리 늦어도 4월 11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탄핵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견 나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건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좀 예방주사를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요. 국회에서 한덕수 탄핵이 발의가 되면 한덕수가 바로 경비계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돕니다. 경비계엄은 이제 군인을 투입하는 거랑 다르게 경찰을 동원하는 계엄이라서 또 경찰이라니까 조금 약간 섬뜩한 게 뭐냐면 최상목이 권한대행 할 때 경찰 수뇌부를 대부분 김건희 라인으로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덕수가 경비계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저는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상상의 영역이고 제가 선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들리는 얘기만 들리면요. 지난번에 조달청에서 영연백 2만 개 더 구입했잖아요. 영연백 구입했다 얘기 나왔죠. 12월 전에. 근데 이미 4천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개를 윤석열이 그러니까 탈옥되고 나서 4일 후에 3월 12일에 영연백 2만 개의 수량이 조달청에 가면은 홈페이지 나오고요. 게다가 거짓말 탐지기 8천만 원어치가 또 구입됐습니다. 군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이런 상상하는 게 너무 웃기지만요. 이상한 상상이 계속 발의가 가능한 게 윤석열이 파면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개탄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저렇게들 온갖 생각들을 다 하면서 막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뭔가 우리도 강력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재판관 탄핵도 만약 11일까지 안 하잖아요. 그 전에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번 주 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그때까지도 안 한다. 그리고 18일을 기다리고 18일 넘길 어떤 모습이 보인다. 그럼 탄핵해야죠.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역사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도록 그걸 믿고 선의에 기대서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재판관으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탄핵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만약 18일을 넘길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미리미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게 여기서 여당이 당연히 비판하죠. 국민의힘 당연히 비판하겠죠.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고요. 그건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가야 돼요. 지금은 무슨 정치적 계산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비상사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상황에서 뭘 계산을 합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유리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너무 세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비판받을지 않을까? 또 뭐 선거에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국민의힘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나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디서 한 번도 써먹지도 않았다고 22년간 한 번도 무죄 나온 사람에 대해서 유죄로 된 적이 없던 자판을 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런 식이에요. 지금 윤석열 나오게 된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어서 있지도 않은 직접 한 것도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뭐 그전에 시간 날계산 이것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온갖 법꾸라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지들 나름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이나 민주진영 그걸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죠. 눈치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명이고 과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들이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하게 보면 당하는 거예요. 순하게 보이면. 이게 우리가 강력하다. 이런 힘을 보여줘야죠. 물론 지금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여 있지만 민주당에서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촉구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지금 탄핵을 예고하고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내란 정당이라 민주당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이 적반하장도 유분산입니까? 지금 정당 해산 어느 정당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의 최보위원인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임세현 소장님, 저런 국회의원이 있긴 있었어요? 난 처음 보는데. 저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뭐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면 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내란의 법적 정의라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국회의원을 하시니까 보니까 국회의원을 써 있으니까 오늘 알았는데요. 내란의 법적 정의가 뭐냐?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그래서 뭐가 구성이 돼야 되냐면 1. 목적, 국가 권력 전복, 헌법 질서 파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행위, 무력을 사용한 폭동. 세 번째, 단체성, 개인이 아닌 다수의 조직적 움직임.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인데요. 자, 민주당이 사실 국가 권력 전복했나요? 국회를 총각 칼로 쑤시고 창 부시고 가 있는 보좌관들에게 총칼로 위협했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뻔했고 헬기가 위에서 돌아다니고 했던 행위 누가 했습니까? 당신들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짓이에요. 국가 권력 전복. 자, 그리고 헌법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지금 너무 헷갈려. 네. 선관위를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총칼 들고 가서 핸드폰까지 뺏으면서 그거 누가 했죠? 윤석열 당신들 당원 1호 윤석열이 한 거예요. 그리고 무력 폭동 이거 누가 했죠? 서부지법 법원 폭동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당신들의 1호 당원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디서 말이에요, 방구예요. 저런 사람들이 아직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매우 신기하고 오늘로써 하나는 이렇네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름 한번 알렸다. 전 그걸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법이에요. 도둑 잡아라 그러니까 저놈이 도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정당 해산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사실 정당 해산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왔죠. 오히려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개헌 같은 행위를 하면 그 정당은 자동적으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이미 얘기를 꺼냈고요. 그게 저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그렇지 적반하장 또 유분수치 이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냥 화내고 말 것이 아닌 게 저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냐면 정당 해산 청구 정부에서 합니다.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합니다. 지금 어디죠? 집권 여당은 지금도 권력을 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위협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저 엉뚱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걱정시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가능한 제도를 저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한덕수가 지금 자칫하면 경비 개혁할 수도 모른다는 걱정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모든 거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이만큼의 철저하게 대비를 실제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그냥 헛소리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핵 소추를 이 모든 그 국무위원들한테 하는 걸 시작하는 시점 한덕수의 탄핵 시점에서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날 이후로는 전부 국회에서 따르지 않기로. 왜냐하면 경비검 선포하면 또 해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미 민주당에서도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온 게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끄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들까지 나오는 겁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정당 해산을 해야 될 당이 민주당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아마 너무 자기들 생각하기도 쑥스러우니까 좀 알려진 사람 하지 말고 야, 너는 아무도 모르니까 네가 가서 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돋보이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주가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이거 조작했는데 그때 사과했잖아요.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라고 하는데 그 병이 다 걸린 것 같아요. 김건희즘 병.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 네. 지금 민주당이 대응 전략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계속 탄핵시키면서 확실하게 처단하는 것도 하나 있고 지금 4월 18일 날 이미선 재판관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되면 완전히 스톱되는 거죠, 심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탄핵 상태 파면하지 못하고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임기가 연장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나요? 발의하겠다라고 하겠다고. 네. 이걸 두고도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시기 어떻습니까, 양지열 법적으로 변호사님? 될 때 이제 이 내부를 가지고 나서 그걸 다투는 거는 차치하고더라도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상정하고 이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을 못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인지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 때 나중에 그런 뭐 무조건 뭐 국회에서 추천한 이 사람들이 거기 대상이라는 법 대상으로 돼서 임기를 연장한다는 그런 것도 없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럼 국회가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의 그 임기라든가 권한을 유지시키는 것에 문제가 된다라는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는데 거꾸로요. 만약에 그래서 이 18일 날 이후에 이분들이 퇴임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윤석열 파면에 대한 심리가 늦춰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누가 임명을 하게 됩니까? 그럼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해야 되느냐? 그럼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의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라면 그 지금 반대하는 논리 자체가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모든 일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진행을 해온 것 같은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고 눌러버린 다음에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에 대해서 법리를 끌어다가 정당화시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과연 이게 옳고 그러냐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여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국민 여론은요 최근에 다시 이 여론조사한 걸 보면 이 뭐 진보층이나 보수층이 고정적인 어떤 숫자를 제외하고 중도층은 70% 이상이 빨리 탄핵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여전히. 진짜 날씨도 추워져서 지금 광장에 모인 분들 다시 이렇게 지금 겨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나는 게 윤석열 풀어줘가지고 지금 따뜻한 데서 아주 날마다 술 마시고 출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신났을까. 자기가 그랬잖아 헌재에서 내가 약주 좀 해봐서 아는데 술 먹고 전화한 것 같더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 나온 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엄청나게 추웠어요.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요. 체감 온도는 훨씬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행진하는데도 엄청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막 추워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추위에 버티면서 계속 외쳤거든요. 그리고 헌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헌재가 경찰차로 막아가지고 헌재를 가지도 못해. 헌재 앞쪽에 안국역 쪽에 경찰차로 다 막아가지고 진행을 못했어요. 거기서 결국 마무리 집회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뭐라나 지들은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관저에서 술 먹고 밥 먹고 그러고 있겠지. 우린 지금 이렇게 추운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파면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윤석열 파면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지들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먹고 술 마시고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빨리 거기서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끌어내는 일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요. 대체 헌재 재판관들은 대체 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거기 나온 분들이 너무 분노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화도 나고 젊은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보면 막 욕설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거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그게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헌재 재판관들 대체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귀를 닫고 있냐고요. 귀 좀 열어요, 제발. 그리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제발 좀 잘 들어보세요. 아니 뭘 이걸 어려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근데 헌재 재판관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주말 집회에서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도 삭발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사실 백은정 대표 삭발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옛날에 분신을 하셔가지고 화상을 입으셔서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 장면 혹시 한번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업고 다니지는 못할 법정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속해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누른다면 수백만 명의 시민이 헌재로 와서 분노를 표출해 달라는 그런 후소 삭발 농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앉아서 밤이 새든 몇 시간 후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농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많으신 분보다 적은 분이 더 삭발하기 힘듭니다. 저는 자관 삭발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분장사 선생님,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은정 선생님 댓글로 앵커님 머리 사수 올리셨는데 아니 잘못은 저들이 해놓고 왜 고통은 우리가 가져야 되죠? 저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진짜로. 근데 백은정 대표님이 저기 삭발하셨는데 제가 집회 때 맨날 뵀는데 저한테 사실 제가 옆에 앉을 뻔했습니다. 저를 붙잡고 같이 삭발하자고. 그래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옆에 있을 뻔했습니다. 도망 안 갔으면. 왜 저렇게까지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나저나 지금 이제 3월 말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떠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더라도 사실 복잡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4월 18일 안에 하는 것도 이제 막 밤새우기로 해야 될 텐데 일단 이렇게 뭔가를 꼬여놓고 일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공범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지금 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처단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처단해야 됩니다. 이런 공범 세력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소리를 좀 지르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혈압을 좀 신경을 쓰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참습니다만 아휴 이번 주 근데 헌재는 저렇게 하고 있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은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뭐, 내란성 무슨 여러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은 이 상황을 대체, 그러니까 더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럴까? 아니, 그리고, 좋아요. 뭐, 몇몇이 그렇게 반대를 낸다고 칩시다. 그럼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은 왜 좀 리더십을 가지고서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소장이 이거 좀 언제 마무리합시다. 그때까지 의견 내세요. 그렇게 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의견 여기까지 내고 결정문 빨리 결정합시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뭐 문영배 소장 뭐 어떻게 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해서라도 소장이 좀 끌고 가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다 의견 들어주고 나 더 시간 필요해요. 나 뭐 결정부 더 써야 돼요. 뭐 이런 뭐 내 의견 더 정리해야 돼요. 이거 평이 계속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문영배 소장도 조금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는데요.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전진숙 민주당 의원님, 지난번에 삭발하셨던 전진숙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아휴, 이번 주, 근데 헌재는 저렇게 하고 있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은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뭐, 내란성 무슨 여러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은 이 상황을 대체, 그러니까 더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럴까? 아니, 그리고, 좋아요. 뭐, 몇몇이 그렇게 반대를 낸다고 칩시다. 그럼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은 왜 좀 리더십을 가지고서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소장이 이거 좀 언제 마무리합시다. 그때까지 의견 내세요. 그렇게 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의견 여기까지 내고 결정문 빨리 결정합시다.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저는 뭐 문영배 소장 뭐 어떻게 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해서라도 소장이 좀 끌고 가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다 의견 들어주고 나 더 시간 필요해요. 나 뭐 결정부 더 써야 돼요. 뭐 이런 뭐 내 의견 더 정리해야 돼요. 이거 평이 계속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문영배 소장도 조금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 정말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는데요.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전진숙 민주당 의원님, 지난번에 삭발하셨던 전진숙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 나라가 이런 내란이 있었다.